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탈북여성TV 이한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2년 만에 유튜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2023년도에 북한을 탈출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위험한 그 바다에서 33시간을 운항해서 온 우리 20대 꽃다운 초반의 탈북 여성 예향 씨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즐거운 시간, 또 재밌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예양 씨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10월에 배를 타고 온 예영이라고 합니다. 네, 북한에 있었을 때 무슨 일을 했었나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어, 사회에 나와서 맨 처음에는 그냥 탁구 레슨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약간 20대에서 좀 넘어서서는 그 다음에는 배 선주를 했어요. 그냥 20대 돈을, 초반에 꽃다운 나이 이렇게 배 선주를 했다는 게 너무도 신기하네요. 사실 북한에서는 이게 개인이 어떤 사적 자산을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배처럼 네, 큰 거를 예양 씨가 구매를 한 네, 거였었나요? 네. 얼마에 구매했었나요? 한 4천 달러요? 4천 달러 4천 정도, 네, 달러의 큰 배를 네, 구매해서 네, 그것을 개인이 운용할 수 없으니까 북한에서는 네, 소유가 네, 다 국가 재산이다 보니까 네. 국가에 등록을 했었겠네요. 그죠. 이제 개인 배지만은 그게 이제 국가에 등록이 없이는 못 나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국가에 등록이 되어 있는 한은 또 이제 그게 국가 배처럼 보여요. 네. 근데 국가가 직접 만든 배도 아니고 국가가 돈을 연 것도 아니라서 그거는 엄연하게 개인배고 이제 다른 사람들 역시 다 그런 식이거든요. 네, 버스 운영하는 사람이든 뭐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든 다 자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이제 그 국가에 등록을 하고 국가의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기에 거기에 이 형식으로 다 이제 국가 거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방침도 김종은 위원장 방침이라고 떨어지는 것도 다 이제 개인 재산은 다 없애고 개인 소유는 다 없애라. 이제는 네, 국유재산. 네, 네. 맞아요. 그런 것만 내보내고 그런 것만 운용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눈 감고 아웅 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음, 맞춰주마? 어이, 누가 검열하면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면 우리 기업소에서 이제 국가 이제 그런 걸로 한 그 기업소 단위 책임자가 이게 뭐 다 이렇게 국가 거로 해서 기부를 했다든지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배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만든 배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우리 예향이가 그 북한에 있을 때, 어렸을 때는 탁구도 잘했고, 그리고 또 그렇게, 개인들에게 과외를 하면서 돈도 벌고, 또 배도 20대 나이에, 운영을 하고, 정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도 잘 하면서 또 돈도 잘 벌고, 이렇게 잘 나가던, 우리 예향이가 갑자기 왜 어떻게 무슨 일로 이렇게 탈북을 하게 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은 그렇게 통제 속에서 살고 막 이제처럼 다른 나라도 못 가보고 하니까 물론 가고 싶은 마음이 늘 항상 있겠죠. 다른 분들도 다 같을 거고요. 이제 우리 북한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게 쉽게 입 밖에 내고 그렇게 못해서 표현을 못해서 그러지 표현의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함부로 누구한테 공유를 못하고 이제 공유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인생이 바뀌어요.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유를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솔직히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전부터 가고 싶었어요. 한국에 오고 몇 싶었어요. 살 때부터요? 어, 정확히 나이는 어릴 때부터였어요. 그냥 엄마하고 우리 집 식구들이 가고 싶어 하니까 저도 그거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고 그냥 가면 좋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커가면서 내가 그런 걸 느꼈죠.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고 제가 실천으로 옮겨야 되겠구나. 음, 이러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해서 이제 국경 쪽은 우리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 국경 쪽에서는 많이 탈북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엄청 부러웠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고 했는데 그걸 누구한테 알아볼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러면 내가 지금 주어진 삶은 인정하고 여기서 열심히 살자 해서 거기서 저는 탁구도 하고 막 돈을 엄청 이렇게 버는 길에서 이 선택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좀 안착된 마음으로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고 그랬는데 또 하나의 이제 제가 이제 MZ 세대고 또 젊었으니까 아직 어리고 하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걸 다 하면 살 수도 없고 그걸 이제 꿈을 꾼다고 해서 실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 내가 돈을 버는 것 외에는 더 바라는 게 없었어요. 거기에선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길바닥에 다니는데 갑자기 내 머리 단장이 어떻다? 너 신발 뭐 어떻다? 바지 모양이 어떻다? 하면 사람을 못 살게 그래요. 계속 단속을 하거든요. 청년동맹 단속이 너무 심하니까 길바닥에 다니면 내가 막 죄지은 심정이고 막 심장이 콩당콩당 뛰어요. 이 어디서 날 또 단속하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제가 뭐 범죄를 저지르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도 아닌데, 맨날 단속하고 막 이러니까, 막 그 자유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개인이 내가 다니고 싶은 대로 다니고 싶다는데, 그것마저도 안 돼요, 이 사회가. 이게 코로나 이후로 좀 더 악화됐는데, 아니, 이건 너무하잖아요. 영화를 보지 말라 하면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나만 드라마를 못 보게 하는지. 보니까 별로 못 보게 하는 이유가 없더라고요. 생활 그러니까 환경이 많이 다르니까 그런가 봐요. 2021년 북한에서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라는 법이 제정되면서 맞아요. 북한의 청년들이랑 네. 이런 다음 세대들이 MZ 세대들이 너무도 외부 세계를 갈망하고 또 그 맞아요. 동경이 크고 네. 남한 말투 따라하고 맞아요. 남한 헤어스타일 따라하고 옷도 따라입고 하니까 너무 잘하시네요. 네, 그런 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 이런 정말 예양이 같은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정말 길거리 지나다니는데 자꾸 옷 단속하고 그거 신발도 맞아요. 왜 이런 거 네, 신었냐고 네, 맞아요. 따지고 이러니까 네. 너무 구속당하고 속박당하니까 아 이렇게 못 살겠다 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탈북했다는 얘기네요. 그게 구속이라는 게 사람을 어지간히 힘들게 하지 않아요. 남자, 여자 사귀어도 그걸 통제하면 너무 싫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거하고 다르게 이게 그냥 지나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저를 계속 통제하고 그래요. 제가 배연영 해봤잖아요. 배연영 하는데 이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나이에 배연영을 한다. 이것 자체가 배운영? 네. 배운영. 그래 이것 자체가 또 잘못됐다고 엄청난 복관들 있잖아요. 안전원, 보이브 일꾼, 보이브 지던, 82상무, 843. 막 와서 못살 82상무, 84상무.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저 이제 엄청난 이제 그룹바들이 많아요. 그런 그룹바들이 와서 저를 막 못살게 하잖아요. 검찰서, 감찰과, 보이부, 그다음에 이제 안전원들 이제 그러면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고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내가 굳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해서 자살까지 해봤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했던 게 언제였어요, 혹시? 2023년 한 2월쯤 됐을까요? 아마 2월쯤 됐을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배가 이게 처음에 시작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제 돈이 번다고 생각했던 게 처음에는 돈이 너무 나가더라고요. 이게 어지간히 나가지 않고 엄청난 많은 돈이 계속 나가기만 하는 거예요. 나가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나갈까요? 뭐 그러면 기름값이 엔진, 네, 맞아요. 기름을 사서 넣고 한 게 한 번 준비가 어떤 데는 70만 정도 들거든요. 그 70만 정도 해서 배 사람들을 이렇게 잠수하는 사람들을 태워서 배를 내보내요. 내보내면 바로 엔진이 고장나서 들어와요. 그러면 그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 그 기름이 다 나가버리거든요. 거기에다가 제가 몰랐던 게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 기름이 많이 남는 걸 몰랐어요. 이걸 또 옆에 사람들은 악용하고 없애버리더라고요. 저는 몰랐거든요. 이 사람이 인생이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모르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돈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지 모르면서 또 준비해서 내보내면 또 이렇게 되고, 처음엔 너무 어려웠어요. 돈은 안 벌어지지. 생산은 계속 기지장이 높이라고 하지. 근데 생산을 올릴 수가 없지. 하니까, 너무 돈만 나가니까, 이게 너무 암담했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다가 계속 검열와요. 저를 잡겠다고 해요.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한 번 잡히면 이제 나 너 이렇게 됐지 막 잘못했다 이러면 나는 안 잘못했다 이러면서 그냥 무난하게 우리 사람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잠송들 제가 손질해서 지켜줘야 되거든요. 나이가 아유, 많아도 제가 너무, 이제 너무 기특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지키는 게 저희 능력이고 제가 뭐 음. 지켜준다고 되면 우리 배를 탈 사람이 없어져요. 맞아. 그러니까 솔직히 배원형이라는 게 이제 국가에서 바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종로력, 정규직 써라, 터대를 보라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복잡한 조항이 생겼어요. 이전하고 다르게. 이전에는 그냥 막 싹발이라고 막 태우고 싶으면 아무 사람이 들다가 너 오늘 타 내일 가 이랬는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터대가 어떤지도 봐야 되고 문건 수속을 해야 되고 그 수속 안 된 사람은 못 나가고 출입증이 있어야 되고 이제 운행 그 이제 항행하는 그런 거 뭐지? 선항증, 예, 무슨 선원증, 출입증 뭐 엄청 뭐가 많아요. 그런 게 다 구비돼야지만 마음 편히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한두 명이 정규직이면 다른 한 명은 이제 정규직으로 했다가 이제 태우고 보면 잠수를 잘 못해요. 그러면 어차피 내보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수속하는 것 자체가 돈이 엄청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속했던 사람을 어차피 못하니까 내보내잖아요, 처음에. 사장님이었네, 거의. 아, 이게 정말 어려웠어요.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지만 처음엔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또 예. 대한민국에서도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면 엄청 어려워요. 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엄청 네. 고민도 많고 정말 속상했을 것 같아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폭간들도 막 이렇게 못 살게 하고 나를 막 너무 그러니까 돈 내놔라고 예, 하나요? 맞아요. 돈을 이제 너 뭐 하고 싶으면 돈을 내놓으라 하는데 어차피 또 내놓아야 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반복되고 압박을 하고 불안하게 늘 살고 하니까 이게 내가 굳이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너무 힘들다. 나는 지탱하기가 어려웠어요. 나도 웬만한 일엔 포기를 안 하는 성격이라.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튼 그렇게 어려워도 그런 깡이 예,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또 왔다고 배를 생각해요. 이렇게 그냥 해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때만큼은 갑작스럽게 그런 일을 하려고 생각해가지고 시도해서 했는데 버티다가 막 이렇게 충격적인 일이라는 게 저는 복관들한테 달겨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걸 해보니까 자꾸 안전운이고 감찰 거고 막 찾아오고 압박감이 귀찮게 너무 하고, 큰 거예요. 그런 압박감이. 언젠가는 다른 사람이 또 나를 건드리겠구나. 언젠가는 또 이렇겠구나. 나의 근데, 목을 조여오는 것 같고 막. 근데 본인 잘 안 돼요. 그리고 돈만 생각처럼? 계속 나가요. 네, 돈도 어느 정도지 제한돼 있잖아요. 엄마가 해주는 것도 제한돼 있다고요. 나 진짜 힘들다, 어렵다. 해가지고 약을 엄청 먹었어요. 아이고, 근데 세상에. 약을 먹었더니 진짜 죽으려고 마음 먹으니까 사람이 진짜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이 삶이 너무 싫다. 난 이렇게 살기 싫다. 죽어서라도 나만 세상에 가고 싶었어요. 그때만큼은. 또 한 번 태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때는 너무 힘들게 인생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난 한 번 진짜 드라마처럼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네. 이렇게 말하면 좋거든. 인생이라는 게 한 번밖에 없는데 네. 내가 과연 여기서 이 목숨을 끊으면 네. 너무 아깝잖아. 네, 인생이라는 게 한 번밖에 없는데 내가 거기서 그렇게만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억울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겠다. 내가 앞으로 굳이 이런 일을 계속 당하며 살 일이 없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뭐 이모저모 다 복잡하고 막 귀찮더라고요. 너무나도 나를 못 살게 하고 일도 안 돼 죽겠는데 이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도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서포트를 네. 받으면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네. 누군가 막 가르쳐주고 해도 모자랄 판에 맞아요. 계속 북한 그 당국에 뭐 보위원, 뭐 검찰, 뭐 안전원 다들 와서 막 자꾸 뇌물을 달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얼마 정도 달라는 거죠? 총적으로는 뇌물도 어지간히 받았으면 좋겠는데 얘네 받는 범위가 있어요. 이제 여기로 말하면 100달러가 10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13만 원 정도. 네, 우리는 거기 100달러가 94만 원이라는 돈이에요. 그 정도의 돈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94만 원이라는 돈은 거기에서 북한에서는 엄청 가치 있어요. 여기서는 94만 원이랑 100달러 가치 없지만 우리 거기서는 100달러 가치가 크거든요. 그런 돈을 벌려면 엄청 어려워요. 쌀값이 제일 비쌀 때가 8천 원인데 94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죠. 그쵸. 근데 그걸 내가 얼만큼 버는데요. 하루
100만 원 벌면 괜찮겠어요. 그것도 아깝죠. 근데 이건 하루 20만 원 벌기도 그때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그걸 내라니까 이게 생돈을 깎아서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또 안 내면 안 돼요. 제가 너무 착복이 예, 심하네. 일단 발을 들이는 이상은 이걸 뽑기가 어려운 게 배원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번전을 못 뽑거든요. 샀다고 그 돈에 팔 수도 없고 그거 사는 걸로 안 끝나고 거기에 비품 뭐 돈 들어가는 게 엄청 많고 사람들 수송하고 사람들 뭐 이렇게 먹이고 뭐 이러는데 더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우리 집에서 돈을 투자한 것만큼만이라도 뽑았으면 하는 생각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티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저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할 줄 몰라서 그런 거고 그리고 일이 좀 따라서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방식을 너무 몰랐었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이제 다 사람들이 이제 저를 이렇게 막 고급 치료해서 고급 대책에서 살렸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눈을 탁 뜨니까 다른 세상 같아 보였어요. 여기가 어디야? 근데 저는 죽은 줄 알았어요. 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죽었는데 눈을 탁 뜨니까 다시 사니까 여기가 어디죠? 저승인 거예요? 막 이런 것처럼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기억이 다 나잖아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제가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정도였어요. 야, 엄마가 난리가 나는 거지. 엄마 몰랐었거든요. 세상에. 근데 우연히 엄마가 그 얘기를 알고 그 다음엔 되게 난리가 나요. 미쳤다고 막 엄청나게 가슴 아파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약을 먹으면서 이제 머리가 약간 좀 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냥 후유증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돈을 막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제 배연형 하다 보면 이게 돈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 돈을 막 이렇게 계산하는데 액수가 좀 있으니까 이건 카드형이 아니라서 제가 직접 세워야 돼요. 돈을 현금을 세고 막 이러는데 내가 갑자기 딱 서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더라고요. 네, 무슨 무서웠어요. 그냥 잠자는 약이라고 있어요. 수면제. 네, 수면제인데 한 200알 먹었나? 네, 한 2알, 3알도 위험하다고 좀 그러는데 그 정도 먹으니까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냥 코 골면서 자는데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막 드릉드릉한데 정신이 제가 먹으니까 어떤지 아세요? 머리가 하얘지니까 무서웠어요. 제가. 왜지? 내가 뭘 하고 있고 이게 뭔지 딱 잊어버리고 내가 하얘지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진다는 게 안 나. 아예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딱 하는데 헉, 내가 뭘 하지? 왜 이렇게 머리가 굳어졌지? 생각할래요. 그게 초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딱 30초? 1분이면 되게 머리가 돌았을 것 같아요. 30초 동안. 그 30초도 그 아무렇게 생각 안 난다는 그 생각만은 너무 무서웠어요. 그 다음에 엄마한테 전화했지. 엄마 내가 왜 이럴까? 엄마가 너 난리가 났구나 하고 알아봤더니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히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었는데 이젠 지금 북한도 자살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청년들이 특히는 자살하려면 나이 많은 분들은 되게 어려워요. 선택하기가. 근데 우리는 목숨을 끊는 게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살률이 많아지고 해서 약도 함부로 못 팔게 하고 하는데 그게 가슴이 아프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형들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살리잖아요. 살리면 그런 애들이 이제 병원에 가요. 평양병원에 전화해 보니까 그런 거 전문하시는 분이 나처럼 그랬는데 한 달, 2달 있으니까 머리가 돌아버린대요. 그냥 웃는 거예요. 사람 보고. 그냥 웃어. 계속 예, 정신이 예, 정신이 나갔어요. 계속 웃기만 예, 하는. 그러니까 아휴, 그걸 이제 치료를 내가 이 상태에서 치료를 안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엄마 막 난리가 났죠. 그 다음에 제가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어요. 해소시키고 막 이런 치료를 독을 빼고. 아 이게 고통스럽더라고요. 그것 또한. 그래서 저는 다시는 자살은 안 한다. 아주 죽어버리는 선택을 그거는 할 거다. 근데 앞으로는 그런 선택 안 할 거예요. 그렇지, 다시는 그런 선택 안 그게 하고. 정말 바보의 짓이에요. 사람이 멍청한 나약한 짓이지. 짓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용기면 더 열심히 살려는 의지를 가지면 정말 어려울 때 사람이 그 자기의 고민을 누군가에게 터놓고 같이 얘기하고 이런 것만 조금 해도 그런 생각을 좀 안 한대. 거기서 벗어날 수 처음에는 있대. 배갈만 먹어봤는데 먹으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약을? 혀가 딱 굳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이 엄청 이렇게 뿌해지더라고요. 눈앞이 뿌얘지는. 네, 싹 뿌해지더니 제가 어떤 줄 아세요? 1분이 아니고 하나, 둘, 셋 딱 떨어지길 원했어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예비가 있던 배걸을 또 찾아요. 막 찾아가지고 빨리 쓰러지고 예. 싶은데 예. 자꾸 안 쓰러지니까 또 다시 그걸 약을 해서 또 찾은 정신없이 거구나.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엔 이백알 먹은 건가? 없는 거예요, 정신이.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이 약을 이렇게 먹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그 죽는 게 쉬워요. 아무것도 아유, 모르잖아요. 그러면 안 그리고 되지. 죽어보니까 한 이틀? 아니, 끼어 못 났었는데, 이틀 그냥, 동안. 예, 아무튼 끼어 못 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그만큼 제가 고통스러웠던 거죠. 얼마나 사람이 힘들었으면.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너무 막 아쉽고 그러겠는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너무 압박감에 막 자유로운 그런 나라는 존재가 없어진 게 너무 좋았어요. 그때만큼. 그런 식으로 자유를 찾은 거네, 어떻게 그렇죠. 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는 용기가 사람들이 다 대단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런 그렇지. 것도 바로 한 번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무서워진 것 같아요. 그냥 죽는 게 두렵지 않고 차라리 죽더라도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싶었다. 자유를 차라리 찾아서. 내가 가고 네. 싶었던 그 대한민국으로 와서 네. 한번 내가 목숨을 걸고 그 자유를 찾아서 찾고 와보자. 싶었다. 이제는 얼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네. 이제뿐만 아니라 이전도 같았죠. 지금 예전부터도 계속 네. 이 모든 탈북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우리 북한인권정신센터도 탈북 여성들을 많이 또 구출을 했지만 그 중에 탈북 여성들 중에 탈북할 때 사이나라는 그 약을 품고 왔었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잡히면 그걸 먹으려고. 그래서 야, 그만한 죽는 약을 각오가. 가져왔어요. 아유. 네. 근데, 혹시라도 잡히면. 네, 맞아요. 그 총에 맞아 죽는 거면 차라리 약을 먹고 편히 죽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저는 엄마랑 같이 올 때 약을 챙겨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그 배를 타고 사실은 떠날 때 네. 그 바다에서 그 망망대 같은 그 넓은 바다에서 정말 방향 감각을 잃을 수도 있고 정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캄캄한 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그 두려움과 어려운 시기에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있었나요? 좀 망망대긴 했지만 길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여기 선주로서 또 바다에서 아니요. 이렇게 저는 해서? 바다 배운여행을 했지만 배를 한 번도 못 타봤어요. 세상에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부리고 이것만 네, 했구나. 왜냐면 여자가 배를 안 타요. 제가 왜 그 배를 타야 되는데요? 전 그럼 힘들게 살려고요? 아니요. 북한에선 여자들이 배를 안 타나? 안 타요. 오. 내가 만약에 남편이 있었다, 시집을 갔다면 남편이 바로 타지만 저는 워낙 그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배는 잘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탈 수가 없어요. 여자의 몸에 이제 그 번건이 좀 있긴 해요. 여자가 타면 재수가 없다고, 돈이 안 붙는다고. 네, 진짜 그렇거든요. 배가 일이 안 돼요. 그래서 배를 이렇게 만지는 것조차도 많이 재거든요. 근데 저는 재지 않고 배수리랑 하면 제가 직접 올라가서 기관도 배우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배가 만약 엔진이 고장났다 하면 안 바꿔도 되는 걸 바꿔야 된다고 하고 막 제가 돈을 주면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보고 이게 나갔구나 하는 것 좀 알고 싶어서 이게 보고 막 이게 뭐예요? 이런 거 뭐예요? 하고 물어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있지, 배를 나갈 때 지금은 다 이제는 북한에는 지피수란 게 있어요. 지피수가 있어서 여기에 차 운전할 때 길 안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말하는 안내는 없어도 이제 손 쭉 이거 여기는 어디다, 지도가 이런 그런 지피수라고 중국에서부터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 그냥 안테나가 쏘는 게 보이고 막 이 러선이 쭉 다 있어가지고 근데 저희가 쓰던 GPS는 나만 가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체계를 다 밀어버리거든요. 북한에서 다 그래서, 막아놓는구나. 그러면 북한하고 북한에만 딱 갈 수 있는 건데 이제 제가 GPS를 선택한 건 중국에서 바로 들어오는 걸 딱 재버리면 북한에서 손을 안 대고 바로 들어오는 걸 하면 그게 통제품이거든요. 또한 그걸 바로 이제 걸리면 죽어야 돼. 왜냐면 목적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걸. 북한에서는 그 녹음기 우리 옛날에 녹음기도 보면 그 주파수 라디오를 다 막아놓고 TV도 보면 바닷가에서는 사실 나도 흥남에서 자라서 흥남 바닷가에서 이렇게 TV 그 주파수를 돌리면 그 해외 영상들이 나왔었어. 그러니까 맞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외부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건 북한에선 다 차단하다 보니까 아마 배도 이런 식으로 탈북을 못하게 막으려는 네, 맞아요. 딱 북한 내에서만 그 활동할 수 있도록 막기 위해서 그걸 다 막아놨었던 것 그거 같은데 맞아요. 그거를 탈북하기 딱 직전에 GPS를 바로 네. 장착하고 배에 타서 네. 왔는데 바다에서 정말 아무리 GPS가 있어도 심리적으로 막 힘들 때도 있었고 육체적으로도 힘들 때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탈북할 때 배에 뭐 먹을 거랑 다 실었었어요. 그죠. 먹을 거 하고 기름을 다 실었죠. 뭐 먹을 거는 라면도 많이 실고 그냥 간편하게 끓여 먹을 수 있는 거에다가 그 산유, 우유 그리고 그다음 뭐 산유 계류를 좀 많이 실었어요. 우유는 변하기 쉬우니까. 산유가 뭐지? 산유는 산유란 몰라요? 우유하고 같은 건데 여기서 그런 거 뭐? 새콤달콤한 그런 예, 예. 아 중국에서는 수안 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러는구나. 그거. 그 중국산이지. 그죠. 다 중국 거. 예. 그게 라면도 다 중국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쌀도 좀 싣고 그리고 빵 같은 거, 그런 거, 그다음 우유 사탕 막 이런 것도 많이 실었어요. 그냥 저는 시간이 이틀 걸린다고 타산하고 거리상도 어지간히 타산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뭐 내가 뭐 산을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오는 거니까 아마 죽어도 빨리 죽을 거고 살아도 도착해도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간큰 길이었어요. 여자네. 제가 사람 한 명을 같이 왔어요. 음. 같이 왔는데 그래도 뭐 한 동네에 있던 사람을 제가 한번 채용했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좀 알고 그래도 뭐 또 환경상 놓고 보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의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보면 그런 거 있어요. 그 환경상 보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그저 자기의 환경을 바꾸고 싶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 인생을 바꿔야 되는 그런 이제 위기의 순간. 맞죠. 그런 위기의 순간 뭐 아무튼 좀 북한이 그나마 워낙에 통제하고 맞아요. 그러고 좀 제가 봤을 때도 바꿨으면 좋았어요. 그게 바꾸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우리 예양 씨 같은 경우에도 운명을 또 바꾸고 싶었고. 네, 근데 또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얼마든지 거기에서 제 능력에 살 수도 있고, 이제는 배도 운영도 잘 될 때 왔어요. 엄청. 배도 잘 나가고, 이젠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이제 인식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안 되는데 너가 왜 굳이 하냐 하지 말아라 막 이러기도 했었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이 말에 더 힘이 났어요. 하지 말아라, 너는 못한다. 이 말이 저한테는 나는 꼭 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꼭 보여줘야 된다. 기적을 창조해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일이 잘 되고 옆에서 도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어린 게 너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막 이러니 악쓰는 게 보이니까 나이가 있는 우리들이 좀 도와주고 싶다. 무슨 일이 있으면 그나마 많이 이렇게 신경 써주고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잘 되기 그래도 시작했구나. 잘 되기 시작하고 그 길까지 올라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대신 또 이렇게 미안하네요. 오게 되니까 내가 기대에 너무 보답하지 못하고 이제처럼 잘 되니까 이 길에 오게 됐네요. 아무튼 저는 오고 싶은 마음도 많고 그 길에서 오게 된 원인이 나의 능력은 있었지만 자유를 찾아서 솔직히 너무 이제 핍박하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맞아요. 너무 핍박하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 통일이 되면 언젠가는 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고요. 사실 처음에 엄청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저를 도와준 사람들도 많고 했는데 잘 돼서 바로 이쪽으로 오니까 얼마나 욕 많이 했겠어요. 좀 인사도 못하고 마지막 인사도 못 남기고 솔직히 제가 그렇게 나는 뭔가 도와주는 사람들을 잊지 못한 중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멋있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그렇게 못 해드리고 와서 진짜 미안하고 진짜 이게 저는 미안하고 기원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나마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든지 다 앞으로는 도와주면서 할 거예요.